네, RPM 67쪽의 511번 문제입니다. 동경을 그려보는 문제인데요. 동경을 그릴 때는 이렇게 사분면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항상 우리는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0,0에서 양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선을 시초선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60도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60도만큼 가서 선을 그어주면 이 빨간 선이 바로 60도의 동경이 되겠습니다. 시초선의 위치 그리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양의 방향이다.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12번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아래로 돌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180도 거기서 30도를 더 가니까 요렇게 요 정도 가서 자 요 각도가 210도가 되는 위치에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 막대기를 하나 그어 놓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210도의 동경이 되겠고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210도의 동경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150도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50도의 동경과 마이너스 210도의 동경은 똑같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OP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5 붙여주고요. 요 동경 위에 P 하나 달아주고 동경은 반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P 해주고 이렇게 쓸게요. 네, 51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동경은 120도를 나타내고 있는 동경인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딱 멈췄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더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췄을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췄을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n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120도를 더 가서 멈췄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해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30도 간 건 알겠는데 몇 바퀴를 돈 다음에 230을 갔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230도를 더 갔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이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n은 정수라는 조건까지 달아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네, 515번 문제입니다. 자, 500도라는 각을 이렇게 일반각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알파는 반드시 0도부터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500도라는 각도는 자 360도 더하기 140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500도의 동경이나 140도의 동경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500도와 같은 동경을 갖는 가장 간단한 각도는 140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일반각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고 140도의 위치에 멈췄어. 그래서 이것이 515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650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표현하기 편한 각으로 바꿔보면 얘는 이런 거거든요.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70도. 자, 이 마이너스 720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70도로 왔다.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50도와 같을 거고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650도의 동경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70도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시초선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마이너스 360.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돌다가 얼만큼을 더 간 거냐면 290도를 더 간 겁니다. 그죠? 290도. 290도 맞나요?
360, 360이니까 290도, 그죠? 그럼 290도면 여기서 20도 더 가서 여기까지. 요만큼 온 게 지금 마이너스 650도를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70도 움직인 거하고 똑같은 동경을 갖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50도나 70도나 동경으로 따지면 같고요. 그것을 다시 일반각의 형태로 써주니까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7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517번 문제입니다. 자,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세요 라고 했는데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하는 것은 이 각에 대한 동경을 그려보란 얘기죠. 550도면은 먼저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추가로 190도를 더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80이니까 조금 더 가서 여기에 멈췄겠네요.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는 3, 4분면이니까 이 각은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는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80도를 도는 건데 자,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일단 한 바퀴를 돌면은 마이너스 360. 그러고 나서 20도를 더한 거니까 한 요 정도. 네,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는 제 4, 4분면이다. 제 4, 4분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519번 문제입니다. 60분법과 그 다음에 호도법을 왔다 갔다 바꿔봐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 파이가 180도하고 같다라는 것은 아마 머리에 콱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의 파이가 60분법의 180도하고 똑같다. 이것만 딱 기억해도 주요 각들은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약간 애매해지면 이제 계산이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는 무엇을 곱해주냐?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한다. 그러니까 60분법은 도라는 단위가 붙어 있고요. 호도법은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단위를 없앤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요게 곱해지는 순간 예를 들면 240도에다가 내가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240과 180이 약분이 되면서 동시에 이 도라는 단위까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4로 약분이 되고 파이가 붙어가지고 3분의 4파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 값을 변화시키는 분수를 곱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180도와 파이는 서로 똑같은 거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했다는 건 1을 곱한 겁니다. 따라서 이 240도라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었을 뿐.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데요. 요거는 도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해준다.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어버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긴 합니다. 똑같은 거죠. 뭐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 곱하는 거나 파이 자리 이거 집어넣는 거나.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4하고 180이 약분되면은 45 곱하기 7이면은 315인가요? 315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방금 알려준 것처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그러면은 쭉쭉 지워지고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네,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자, 이놈은 파이 자리에다가 역시 180도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이너스 120도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네, 523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60분법에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를 나타내는 게 360도 곱하기 n이었던 것처럼 호도법에서는 2n 파이 하면 요게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360도가 2파이 하고 같으니까요. 예를 들면 5파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면 5파이에서 2파이를 두 번 빼세요. 그러니까 얘가 4파이 더하기 파이잖아요. 그러면 동경으로 따지면 5파이의 동경이나 그냥 파이의 동경이나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각으로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앞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2n파이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일반각이 되겠고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도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6분의 17파이나 6분의 5파이나 같은 동경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n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요것이 524번 답이 되겠습니다. 52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마이너스 몇 파이를 해줘야 될까요? 2파이를 계속 더한다면 양수까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더해야 될까? 총 2파이를 3번 더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8파이니까 그거에다 요거 더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과 같은 동경을 갖는 가장 간단한 각은 3분의 2파이거든요. 그럼 요것을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52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파이를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파이 상태에서 플러스 4분의 5파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4분의 5파이를 가지고 2n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각과 이 각과 똑같은 동경을 가지면서 가장 간단한 각을 찾으시고요. 그거 앞에 2n파이만 더해주면 그게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각과 똑같은 동경을 가지면서 제일 표현이 간단한 거, 제일 표현이 간단하다는 건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을 말하겠죠. 그것을 찾으시고 거기다 앞에 2n파이만 더해주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52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L은 R세타, 그리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공식들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4파인 자, 호의 길이부터 써볼까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니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면 되죠. 그럼 L은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이미 L을 찾았으니까 요 공식으로 풀어버릴게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그러면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반지름이 15고요. 중심각이 36도라 그랬는데 36도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5분의 파이잖아요. 5분의 파이.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자, L부터 찾아보면 L은 R세타, R 곱하기 세타 그러면 3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방금 찾은 3파이 그죠?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3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45파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 공식에 넣어도 당연히 찾을 수가 있고요. 529번은요. 호의 길이가 4고 넓이가 6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호의 길이하고 넓이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넓이가 6인데 그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자리에 호의 길이 4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2R이 6이다. 그래서 R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이 3이라면 호의 길이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호의 길이 4는 R세타거든요. 근데 R이 방금 전에 3이라고 구했으니까 결국 세타는 3분의 4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3분의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530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사실 삼각함수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이 원은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세타라는 각의 동경을 그릴게요. 세타라는 각의 동경을 그리면 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표현을 하고 교점의 y좌표를 y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그때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이 교점,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 이게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그 점의 x좌표, 이게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요것이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위원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단위원이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만약에 요것이 이렇게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인 단위원이 아닌 원이 된다면, 자, 이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되 요것을 그대로 r로 한번 나눠준 것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놈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원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 그 원이, 자, 원점에 중심을 두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말한 3, -1, 뭐 3, -1이 뭐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3, -1을 지나는 이런 동경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 -1을 지나가는 이 원은요, 반지름이 얼마일까? 반지름은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보면 되죠. 이렇게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 돌리면 3, 1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요 길이는 루트 10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요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원과 동경의 교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그죠? 유리화 시켜주면은 10분의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그대로 루트 10 깔아주시고 x좌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531번 문제입니다. 자, 세타가 4분의 3파일 때 요것들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4분의 3파이면은 60분법으로 따지면 135도거든요. 여기 135도를 가리키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135도니까 이쪽 각도를 따지면 45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린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 하면 딱 떠오르는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찍힐 거고요. 당연히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530번 문제에서 설명한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자,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동경과 원의 교점의 y좌표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유리화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32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3분의 14파일 때 요것의 부호를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마 이거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의 그 부호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외우고 있죠. 올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 2, 4분면의 경우에는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거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위에 530번 문제에서 설명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각각의 4분면에 그 각각의 4분면에 찍혀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
그것들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3분의 14파이 그러면 이게 동경이 어디 있나? 얘는 좀 간단한 얘랑 같은 동경을 갖는 간단한 각으로 만들어 보면 2파이를 두 번 빼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2파이, 그러니까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요 녀석의 동경은 3분의 2파이의 동경과 같고 3분의 2파이면은 12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여기쯤에 있을 거고 자 그럼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사인 세타는 0보다 클 거고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을 거고 탄젠트 세타도 0보다 작을 거다. 이렇게 4분원 어느 4분원에 있는지 4분면에 있는지 판단하셔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533번 문제입니다. 자, 이 4분면의 그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고 있다면 이 533번에 있는 요걸 보는 순간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가 되는 4분면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코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죠. 그럼 이건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4, 4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부호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535번 문제입니다. 자,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려주고 나머지 친구들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려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려라 라는 것은 일단 부호는 생각지 마시고 이 5분의 3이라는 코사인 값을 갖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5분의 3이라는 코사인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빗변이 5 그리고 여기가 3이어야지 이게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죠.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 자동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변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나머지 친구들을 찾아요.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찾은 다음에 단 하나 조심할 거는 이 삼각형 그림에서는 부호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호는 외적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세타가 제 2, 4분면이다 라는 정보가 있죠. 그럼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와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가지 삼각함수를 알고 있는데 걔를 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을 찾아 하면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편해요. 네, 53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관계식이 있죠. 삼각함수끼리 성립하는 관계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거.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고 또 하나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하고 늘 똑같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관계식인데 자, 이런 문제를 보면은 거의 뭐 그냥 반사적으로 양변 제곱하셔야 됩니다. 양변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합치면은 1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되죠.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1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럼 2로 양변을 나눠주면 사인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답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